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인중개사 민법 15강 15강 무권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권대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표현들이 이상으로 출제가 빈도가 높은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권대리 이 학습을 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3번 이상 들으면 3번 정도 들으면 집중해서 청강을 하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권대리에 대해서 중요한 저의 학습 방법, 훈법 세 개의 3센텐스로 압축을 하게 되면 추인, 거절, 무과실, 책임, 단독행위 이렇게 3개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권대리에서 A와 B 사이에 그리고 본인과의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면 A는 무권대리인입니다. 처음부터 무권 대리권이 주어지지 않은 가운데서 권리 행사를 한 것입니다. 법률행위를. B는 A와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을 말하고 갑은 여기서 본인입니다. C는 B의 상대방의 승계인입니다.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이 됐든 특정 승계가 됐든 승계인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A와 B 사이의 법률행위가 성립할 때는 무권대리란 걸 B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 성립한 이후에 B가 A에게 만약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잔금을 다 치렀습니다. 그 이후로 B가 A의 대리권이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B가 할 수 있는 액션은 뭐냐 하면 권리 행사는 본인에 대해서 최고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를 행사할 수 있다. 자, 이 최고는 반드시 누구에게 해야 되냐면 본인에게만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에게만 최고를 행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최고는 발신주의라고 해서 최고를 하면 갑이라는 이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확답이 없다 그러면 이 최고에 대해서 갑이 추인을 거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인을 위한 최고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추인을 해주세요 하고 이 상대방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요청을 최고를 했지만 답이 없으면 즉 발신주의로 인해서 답이 없으면 최고 거절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최고 거절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전에 A와 B 사이에 그런 어떤 법률행위가 뭐가 되냐 하면 그때는 그전에는 유동적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유동적 무효가 되는데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인 거절을 갑이 했다 그러면 추인 거절을 했다 하면 이때는 무효 확정이 됩니다. 확정적 무효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갑은 추인을 만약에 했어요. 추인 거절하지 않고 추인을 했다 그러면 이 추인은 A에게도 할 수 있고 무권대리인에게 B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B의 승계인을 알게 된다 그러면 C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A, B, C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갑이 만약에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만 그 사실을 추인을 알렸다 하면 B는 모를 수가 있죠. B가 알면 문제가 없지만 B가 모른다. 즉 모르는 것을 법률적으로 선이라고 그랬지요. B는 선이다. 그러면서 알지 못했다 그러면 B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B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최고 철회인데 그 중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B의 카드가 뭐냐? 만약에 최고를 했는데 추인 최고를 했는데 추인을 위해서 그걸 거절했다 그러면 B가 할 수 있는 것은 확정적 무효가 되기 때문에 B는 결국은 A에 대해서 이행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 이행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추인을 했다 그러면 이건 소급에서 유효가 확정이 됩니다. 무효 확정이 아니라 그때는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것입니다. 추인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 다시 상대방으로 돌아와서 상대방은 최고를 할 수 있는데 반드시 본인에게만 해야 되고, 그리고 철회는 언제 해야 되냐면 추인을 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추인을 한 이후에는 확정적 유효가 되기 때문에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철회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인을 하기 전에 철회를 해야 되는데, 이 철회의 상대방은, 철회는 갑에게도 할 수 있고, 즉 본인에게도 할 수 있고,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최고는 본인에게만 해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B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최고하고 그리고 철회입니다. 그런데 자, 최고 본인이 추인도 하지 않고 본인이 추인도 하지 않고, 여기 나온 것처럼 추인도 하지 않고 철회도 하지 않는다. 추인도 하지 않고 B가 철회도 나는 하기 싫다. 그렇게 되면 이미 이제 추인을 하지 않게 되면 추인 거절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적인 무효가 되겠죠. 추인 거절이면.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철회도 사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추인하기 전에 철회를 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추인하게 되면 유효가 되지만, 어찌됐든 추인도 없고 철회도 없는 가운데서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면 결국 A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A, 즉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책임을 뭐라고 그러냐, 무과실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무과실 책임입니다. 자, 이 무과실 책임을 무권 대리인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B는 A에게 어떤 것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행 청구. 그리고 또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두 가지가 B는 할 수가 있습니다. 무권 대리인의 그 무과실 책임에 의해서 둘 다 가능하고, 그리고 A와 갑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본인하고의 사이에는 불법행위가 되는 거죠. 무권 대리를 행사했으니까 불법행위에 의해서 본인은 무권 대리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당이득이 있다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본인은 행사할 수 있고, 만약에 상대방이 A에게 계약금을 주었다 하면 상대방은 다시 A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게 추인해서 유효하다 그러면 소급에서 확정적인 유효가 되면 소급에서 그런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은 할 수가 없지만, 이게 다 깨지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카드를 써야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또는 이행 청구,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 이행 청구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약간 다릅니다. 계약을 이행하는 이행 청구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손해배상을 갈 수 있고,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반복해서 말하면 이 그 무권 대리인이 무과실 책임인데 추인도 없고 철회가 없는 경우에 무권 대리인의 이 책임을 물을 때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반드시 무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가 돼야 됩니다. 행위 능력자가 돼야 되고, 추인도 안 되고 철회도 안 되고 다 깨지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그때는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아야 됩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B는 본인에게 추인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본인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 대리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그 대리권 수여하는 부분도 있고, 그의 기본 대리권이 있었던 거, 이런 부분, 그리고 대리권 소멸에도 물론 A의 책임이 크지만 본인에게도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 대리가 없어야 되고, 이 무권 대리에서 무권 대리 무과실 책임을 지려면 표현 대리가 없어야 되고, 반드시 무권 대리인 행위 능력자가 돼야 됩니다.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행위 능력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B는 그러면 상대방은 반드시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됩니다. 상대방이 악의가 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A에게 무권 대리에 대한 그 책임을 추궁하기 어렵습니다. 선이 무과실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무권 대리자의 그 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자, 추인은 형성권에 속하는 겁니다. 단독행위입니다. 갑이 단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된다고 그랬죠.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 그렇게 되면 B는 차례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차례권 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상 가사 대리권, 이건 시험에 또 잘 나오는 내용인데요. 일상 가사 대리권, 이 부분은 부부 사이에는 일상 가사 대리권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표현 무권 대리하고 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인데, 만약에 어제 설명한 것처럼 부인이 남편에게 저당권 설정을 하고 인감하고 인감도장을 줬는데, 남편이 그것을 대리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을 행사해서 자기한테 소유권을 넘겨버리고, 그리고 또 다시 C에게 소유권을 넘겼다. 그러면 이것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 경우는 무권 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상 가사 대리권도 그렇지만 일상 가사 대리권에 그거 외에 일반 범주 안에 들어가면 이건 표현 대리에 속할 수가 있다.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걸 만약에 오버했다 그러면 무권 대리가 성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학습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본인과 무권 대리인과 그리고 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되고, 추인은 누구한테 해야 될지, 그리고 최고는 누구 해야 될지, 철회는 누구한테 해야 될지, 거기에 따라서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갑하고의 관계는 불법행위에 의한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채무 불이행이 또 될 수도 있죠. 이행을 청구를 할 수가 있죠. B는 A에게. 그리고 부당이득을 했으면 B도 A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은 B가 선이 무과실일 때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학습을 잘 정리해서 앞으로 시험 볼 때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